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미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식 기초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캔들에 대해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캔들이라고 하면은 양봉, 음봉, 그죠? 그다음 뭐 윗꼬리가 달린 캔들, 아랫꼬리가 달린 캔들 해가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실 건데요. 이제 그 꼬리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알 수 있는 그러한 힌트는 캔들 하나만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캔들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기초 내용 보고 실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는 것과 음봉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양봉이라 함은 시가가 아래에서 출발해서 종가가 위로 끝난 경우죠. 그죠? 음봉은요, 그날 하루 종일 시가가 위에서 출발했는데 그날 매도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종가가 아래로 형성됐을 때 우리가 음봉이다. 매수의 힘보다 매도의 힘이 약했을 때,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이겼을 때 양봉으로 끝납니다. 자, 이 캔들 두 개, 양봉과 음봉은요, 모두 다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종가도 중요하지만요, 이 시가가 형성됨으로써 그날의 하루 종일 어떠한 힘이 더 셌는지 나타내려면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를 꼭 중요하게 봐야 하고요. 이 위에 달린 윗꼬리와 아래 달린 아랫꼬리들은요, 굉장히 세력들의 많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윗꼬리는 말 그대로 위에서 누군가가 찍어 누른 거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센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랫꼬리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올린 매수의 힘이 센 구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이 중심값을 보통 일부러 깹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거꾸로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 매물 소화를 위해서 중심값 위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 중에서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이 내용일 거예요. 매집이 끝났으면 중심값을 일부러 깨고 완성이 되었으면 매물 소화를 위해서 중심값 위로 주가를 상승시킨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양봉이 있습니다. 자, 양봉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기준봉, 돈이 들어온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주가를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위에서 찍어 누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이러한 음봉이 생김으로써 매집봉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값이라고 하면은, 자, 양봉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양봉이 생기고 나서 이 꼬리들의 절반 값을 찾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찾냐? 윗꼬리는 윗꼬리대로 중심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아랫꼬리는 아랫꼬리대로 중심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통도 똑같이 중심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이 중심값이라는 요 자리를요, 일부러 이탈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이탈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서부터 위까지 돈을 쫙 끌어서 올려서 썼는데 이 위에서부터는 거꾸로 아래까지 누군가가 누른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매수의 힘으로 끌어올렸는데
매도의 힘으로 찍어 누른 거잖아요. 근데 매수의 힘이 조금 더 셌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고, 여기에 종가가 형성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꼬리 달리면은 얘는 왜 이렇게 흔들지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꼬리 자리에는 음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매도의 힘이 셌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양봉 윗꼬리 아랫꼬리지만 위에는 매도가 거꾸로, 아래에는 이렇게 같은 양봉이 현재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만약에 세력들이 매집이 끝나지 않았으면요, 이 중심값, 윗꼬리의 중심값을 넘어가지 않고 이 아래까지만 찌릅니다. 이 근처까지만 찔러가지고 개미들이 나가게끔, 본전에 나가든 약손절에 나가든 약수익에 나가든 한번 찔러주고요. 또 그 다음에 주가를 내릴 때도 그 다음에는 요 아래까지 찌르죠. 여기까지만 찔러가지고 여기서 본전을 주고, 또 내릴 때는 그 다음 아래까지만 찔러서 또 본전을 주고, 이러한 형태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토비스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길게 우상향을 한 종목인데, 말 그대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집을 해야겠죠. 그죠? 매집을 하는데요. 이렇게 요 구간을 보시면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린 구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매물을 먹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전 꼬리보다 그 다음 꼬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래야 주가를 소화를 한 거죠.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윗꼬리 달린 자리보다, 앞에 있는 윗꼬리 달린 자리보다 뒤에 있는 꼬리가 높다라는 건, 이 밑으로는 모두 본전을 줬거나 수익으로 탈출을 시켰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가 때 이 꼬리가 장악이 됐다라는 거는, 이렇게 종가상 잡혔다라는 거는 주가의 상승을 나타내는 그러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매집이 끝나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러기에는 아래에서 얘네들이 모았던 물량에 대한 소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매집 구간에는요, 개미들도 있을 거고 세력들의 평단가도 모두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특히나 이 중심값, 매집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중심값을 이탈을 시킨다. 그 뒤로 매물 소화가 끝나면요, 이 밑에 있던 개미들과 세력들의 평단가도 모두 수익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 중심값까지만 한번 밀고요. 그 다음에는 이후에 이렇게 소화를 해놨던 그 윗칸에서 매집을 한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중심값을 지켜줍니다. 추가 매집을 할 때도 중심값을 깼다가 그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렇게 중심값을 지키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짧은 구간에서도 보면요,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주가를 들어올림으로써 아래 계좌에 플러스를 만들었다면, 이 매물을 소화했을 때 만들어진 이 꼬리 자리, 여기에 중심값을 장악을 했을 때가 이 주가는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앞에 있는 꼬리의 중심값을 뒤에서 소화를 한 번 더 해줬죠. 그러면 뒤에 생성된 캔들의 꼬리 중심값을요, 장악을 하는, 이렇게 시가가 위에서 떠버리면요, 그날 매수의 힘이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온다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꾸로 떨어질 때는요, 앞에 있는 주가의 중심값을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 저항을 맞아버립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도 캔들의 중심값 위로 찌르는 게 아니군요. 중심값 아래로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꼬리의 중심값까지만 저항을 만들고 내려오면서 또다시 한번 중심값 아래로, 내려오면서 매물을 받을 때는 중심값의 살짝 상단 정도까지만 올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개미들은 이 모든 캔들의 중심값, 꼬리의 중심값 위에서 많이들 물려있기 때문에 중심값의 살짝 상단 정도까지만 본전을 주거나 약수익을 줘야 수익권으로 탈출시키는 게 아니고 손절, 약손절, 약수익 정도로만 한 1에서 3% 정도만 주던지 거꾸로 마이너스 1에서 3%에서 손절을 만들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물량을 받아먹고 주가를 일부러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려오면서 달리는 꼬리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려오던 꼬리가 짧은 꼬리가 아니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 10일 또는 한 달간의 물량을 잡아먹는 캔들이 생긴다면요, 그 캔들이 생긴 중심값을 넘어가는 캔들, 말 그대로 장악을 하는 캔들이 생겼을 때는 주가의 상승으로 바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아래에서는 안 잡으면 돼요. 안 잡고 주가가 하염없이 쭉 내려가다가 결국에 돈이 들어오면서 앞에 매물을 훑었던 자리들은요, 이후에 그 자리를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절대 이 윗꼬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왜 넘어가면 안 되냐? 앞에서 여기서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매물을 받고 내린 거기 때문에 이 중심값 위로 간다라는 건 주가의 상승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결국 넘어가지 않고 똑같은 라인에 저항을 맞았다라는 건, 꼬리 중간에 중심값에 저항을 맞았다라는 건 지금 추가적인 물량을 모으고 있다 계속. 그럼 그 자리가 넘어간 자리가 요 날이죠. 요 날 3월 11일 날, 그죠? 3월 11일 날 종가가 위로 끝남으로써 요 앞에까지 모두 수익권으로 만들어져, 또는 본전 약손실 정도만 준 상태. 그러면 저렇게 한번 올렸다가 매물을 먹은 상태에서 소화를 한 캔들을 장악을 했다가 잡고 내렸다라는 건, 이때부터는 이 양봉의 종가, 최소 중심값을 지켜주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 캔들이 되겠죠. 중심값을 지켜줬고 종가상 넘어갔으니까 요 3월 25일 캔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주가의 우상향,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추세를 타고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봐야 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예요. 너무 작게 보면요,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얘가 위에서 어떠한 의도로 내려왔고 어떠한 의도로 올라갈 건지 해석이 안 되는데요, 과거에 저러한 캔들 하나로, 거래량이 실렸던 캔들 위치 하나만으로 이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과 또는
흐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실렸던 꼬리들은요, 매집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에 모두 본전을 줬다라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단순하게 꼬리에 물려버렸다가 아니고 이 꼬리가 직접적으로 아래에 있는 모든 개미들에게 본전을 준과 동시에 얘네들이 1차 매집이 끝났네. 그러면 그 소화한 캔들의 꼬리가 달린 중심값을 장악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그 자리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자리겠구나. 그죠? 그 자리를 이렇게 뒤에서 한 번 더 소화를 시켜주면서 앞에까지 본전을 주죠. 그죠? 절대 다 한 번에 탈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꼬리를 뒤에서 한 번 더 소화를 하는 장악하는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위에 형성된 요 자리에서 이 꼬리의 상단, 가장 꼬리가 높았던 요 캔들의 중심값을 또 장악을 하면은 그 자리는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로 이렇게 싹 가보면은 보통 딱 저 꼬리까지만 먹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꼬리가 짧은 경우는 아예 9,530원 위로 장악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 자리죠. 자, 보시면은 1월 5일날 6월 3일날 고가가 9,530원인데요. 1월 5일날 종가가 9,500원에 끝났고 1월 6일날 9,500원에 끝났고 직접적으로 종가가 잡아준 거는 1월 7일 캔들인 거죠.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주가가 끌어올리면서 앞에서 매물을 모두 받아먹네. 그럼 그때부터 좀 수상하다라고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월 7일날 캔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날 생성된 이렇게 캔들을 봤을 때요, 아래 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 누군가가 위에서 이렇게 올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누군가가 이렇게 위에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종가상 이 9,530원이라는 금액대는 지켜진 거예요. 그죠?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매물을 받아서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도 베팅이 가능하고 요 자리에도 베팅이 가능하고, 그죠? 그러한 베팅 자리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이 나온다. 그죠? 이 뒤에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탈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탈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아래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얘네들이, 자 보시면은 매집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고, 그죠?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장악을 했던 자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소화를 했었던 이 요 자리죠. 마지막으로 소화를 했었던 여기에 또 중심값을요 안 깨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화를 했던 자리 또는 장악을 했던 자리의 중심가, 꼬리의 중심가,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도요 꼬리의 중심값을 지켜줬을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나마 상승을 하고요, 거꾸로 이전에 만들어 놨었던 꼬리의 중심값을 깨는, 종가상 깨는 자리가 나타나면 그런 자리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하락을 암시하기 때문에 몸통이 아예 시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끝나버린 경우는 있죠.
그 자리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꼬리를 먹은 음봉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고, 거꾸로 그 위에를 다시 잡아준다면 주가는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리를 생각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 중간 자리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이 바뀐다. 다만 보통 우리가 양봉 같은 경우는 중심값으로 보통 많이 해석을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음봉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봉은 보통 장대 양봉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날 고점에서 물량을 터는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음봉 같은 경우는 장대로 나왔을 경우는 어차피 결국에는 그날 힘이 굉장히 셌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음봉 시가를 넘어가면 되고요. 거꾸로 음봉 윗꼬리가 아랫꼬리가 긴 애들은요,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여기가 넘어가면 돼요. 윗꼬리의 중심을 장악하는 캔들이 나와주면 된다. 그럼 보통 이 중심값만 넘어가는 경우보다는요, 이 윗꼬리까지 다 장악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음봉의 시가를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장대 음봉 같은 경우 시가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 꼬리가 긴, 아랫꼬리가 긴 이러한 양봉이 생겼을 때는 윗꼬리에 특히나 중심값을 주로 많이 봐주시고요. 주가가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긴 음봉 해석할 때는 윗꼬리의 중심값을 장악하는 그러한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될 거고요. 이 캔들을 먼저 우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얘네들이 어디서 매물을 매집을 하고 소화를 하고 장악을 하고 넘어가는지, 그거에 따른 추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캔들에 대한 해석만 가지고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캔들의 해석을 했으니 그 다음 얘네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어디를 타점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생방송 중에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아래 댓글 남겨주시거나 따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